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최강희의 영실이 시간입니다. 오늘 만날 영화는 동티모르 한국인 히딩크의 감동 실화, 하루 1달러 짝퉁 축구하러 시작된 기적, 이런 카피가 붙은 영화인데요. 아마도 축구 영화 같습니다. 한국 실화 영화 맨발의 꿈을 주제로 최강희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강희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축구 영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브라질 월드컵이 한창이고 또 오늘 새벽에 한국과 벨기에의 그 조별 예선 마지막 3차전이 있어서 예. 지금 축구 영화 한 편 소개를 해드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골라봤습니다. 맨발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지금 사실 브라질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브라질에서는 파업이라든가 예. 월드컵 반대 시위도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드컵 개최하는데 쓴 돈, 그거 우리 먹고 사는데 좀 쓰면 안 되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월드컵이라고 하는 행사가 그 민중들의 삶과는 그다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지는 않죠. 따지고 보면은 우선은 입장료가 대단히 비쌉니다. 네, 예.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거를 가상의 애국 게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거기서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가 16강 간들 8강 간들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 그냥 기분 좋은 거 빼고는. 제가 김효진 PD한테 네, 그런 네. 지적을 좀 몇 번 했습니다. 예, 야구 예. 좋아하거든요. 예. 유현준이 10승하면 너한테 진라면 하나 준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기분 좋은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월드컵이라는 건 대단히 엄청난 또 돈의 향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엄청난 이 중계권을 비롯해가지고. 예, 스폰서 네. 기업. 네, 모 방송국은 우리나라가 브라질 월드컵에서 좀 죽을 쓰는 바람에 한 100억 정도를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8강 가야 뭔가 이렇게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한다고. 중계권을 엄청나게 비싸게 샀는데 예. 한국 팀이 선전을 해줘야 그 중계권 본전을 뽑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직접적인 사안과는 관련은 없습니다만 또 브라질에서 이 월드컵 반대 시위를 하면서 이제 브라질의 그 민중들 시민들이 예. 했던 구호가 참 다가온 게 있었어요.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였냐면 우리는 월드컵을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축구를 좋아하는 뿐이지 월드컵을 반대한다. 이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예. 브라질 세계적인 축구 강국이고 브라질 사람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우리는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월드컵이라는 행사 자체가 그들의 삶에 어느 정도의 플러스가 될 것인가라는 걸 따져봤을 때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축구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그 측면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작품이 바로 한국에서 지난 2010년에 개봉했던 김태균 감독의 맨발의 꿈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김신환 감독, 전직 축구 선수세요. 예. 김신환 감독이 동티모르에 그냥 사업하러 갔다가 거기에 그 꼬마들이 맨발로 축구를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뭔가 좀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그 유소년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히로시마 국제 유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예. 그럴 전력이 아닌데 우승을 했다. 동네 꼬마 애들 데리고 예. 대표팀을 만들어가지고 우승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김태균 감독이 박희순 씨를 이제 김신환 감독을 모델로 한 예. 영화 속에서는 원광이라고 하는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드라마로 이제 재구성한 작품이 바로 맨발의 꿈이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살짝 다른 어떤 허구적인 또는 드라마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가미가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원광이라는 사람이 한때는 촉망받는 축구 선수였습니다만 한국에서 사기꾼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은 저기 동남아시아로 가다가 어디 가다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 동팀으로까지 가요. 예. 동팀으로 가서 이제 막막한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고 여기서 뭘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거리를 보는데 아이들이 축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맨발로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뭐 유리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참 그 보기에 위험해 보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쟤들한테 축구화를 팔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시작은 돈벌공이었군요. 네, 돈벌공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축구화 샵을 엽니다. 동티모로의 한 도시에서 자기가 축구화 샵을 여는데 아이들을 꼬시는 거죠. 이제 가서 축구화를 사라. 그런데 얘들이 돈이 없잖아요.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1달러씩 2개월 할부로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1달러씩 가져와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총 60달러가 되겠죠. 2개월 할부. 2달이니까요. 예. 60달러짜리 이제를 팔고 1달러 2개월 계약을 하는데 애들이 그런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또 안 가져와요. 안 가져오고 뭐 엉뚱하게 뭐 다른 걸 가져오고 막 이러니까 원강이 아주 복창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애들 축구 연습하는데 가보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기본적으로 애들이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기본기는 돼 있는데 예. 여기 이제 조직력 같은 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자기가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 그래서 괜히 또 이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봐라고 훈수를 하면서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수를 두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애들이 이 원강을 정말 자기의 스승으로 이제 모시고 막 따르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걸 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에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야 너희들 내가 축구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동티모로 유소년 축구 선수 대표팀의 감독을 맡게 되는 예. 그 과정이 이제 펼쳐지죠. 물론 그런 가운데 이제 중간에 감독 자리를 이제 그만두고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갈등의 국면도 생기는데요. 예. 이래 이제 뭐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동네 꼬맹이들 축구 코치나 하고 있을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강이 또 한국에서의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일단 귀국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대사관 직원이 임기라고 하는 고창석 씨가 연기한 대사관 직원도 뭐 귀국을 종용을 하고 예.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그 대표팀의 코치직을 감독직을 그만두고 얘들을 떠나려고 합니다. 한번 한번 떠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막아서죠. 막아서 가지 말라고요. 우리의 코치가 돼주세요. 우리에게 축구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라면서 막 울면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예. 이러니까 또 이걸 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얘네들을 외면하고 내가 한국에 갈 수 있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 친구들을 책임지고 축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어떤 삶의 희망과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을 던져주고 결국은 히로시마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우승까지 이루게 된 예. 그런 이제 상황, 기적 같은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냥 축구만 가르치고 말았다면 이제 어떤 감동에 네네. 크기가 좀 작았을 텐데 네네. 이 국제대회에 나갈 생각을 하게 됐고 네네. 또 그 결과가 우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요. 기적과 같은 네.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참 희한한 스포츠게 축구공은 둥글다라는 말도 있다시피 되게 약팀으로 보이는 팀이 강팀을 막 이기기도 하고 예. 그런 그 뭐랄까요 기적 같은 일들이 간혹 벌어지잖아요. 이 축구를 보다 보면은 이 영화 속의 그 동티모로 정말 그 인도네시아의 식민지였죠.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25년 동안 식민지였고 그 전에는 뭐 포르투갈의 예. 식민지 거기서 400년 동안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동티모로 내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 유소년 축구팀이 히로시마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을 때 이 동티모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줬겠어요. 예. 그 큰 기쁨을 주게 되는 그 과정에 바로 장본인이 김신환 감독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동티모로의 히딩크라고 불리는 정도가 됐고 거의 뭐 영웅 대접을 영웅이죠. 받았겠군요. 그래서 동티모로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인은 히딩크 아닙니까? 동티모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인은 김신환 감독.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찍을 때 김태균 감독이 가서
이 배우들을 동티모르의 뭐 아역 배우라고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유소년 팀을 실제 팀을 배우로 썼습니다. 예. 그래서 걔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동티모르 대통령이 김진환 감독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예. 이 영화의 카메오로 예우 차원에서 네네 카메오로 등장을 우리의 합니다. 영웅이 나오는데 네. 나라도 나가겠다. 내가 나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출연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네, 그 정도로 김진환 감독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을 제대로 빛낸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것이 뭐 단순히 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우리가 뭔가 자애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심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맨발의 꿈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아직도 동티모르에 계신가요? 이 김신환 감독. 김신환 감독이 지금도 계신지는 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지금 뭐 다시 귀국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누구라도 다시 동티모르에 가서 그 축구팀을 계속 뭐 우리나라 선수가 아닐지라도 예. 유소년 축구팀이 계속 그 동티모르 사람들에게 조금나마 작은아마 희망을 좀 안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혹시 그 후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요? 홍명보 감독이 가셔서 이제 유소년 팀은 우승을 했으니까 월드컵 본선에 동티모르를 올려놓으면 또 다른 영웅이 되지 않을까. 홍명보 감독에게 뭐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제안을 해보시죠. 여러분 축구에 몰입할 준비 되셨나요? 시작해서 네, 조련을 한다면 네네, 뭐 다음 아니면 그 다음 월드컵이라도 네. 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우리나라 팀만 뭐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네,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한국 축구를 4강으로까지 이끌었듯이 한국 또 감독들도 세계에 나가서 예. 그 다른 나라 또 선수들에게 좋은 또 귀감이 될 수 있겠죠. 예. 네, 오늘 축구를 소재로 했지만 큰 네. 희망을 안겨준 영화입니다. 예, 맨발의 꿈. 예, 최강희 평론가와 함께 영화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